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9월 26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폭발했습니다.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쏟아진 가짜뉴스들에 대해서 기내에서 귀국하는 기내에서도 기자들과 간담회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출근길 도어 스태핑에서 격앙된 이 감정을 그대로 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울어진 이 언론 환경을 바로잡는 그런 조치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가짜 뉴스들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오늘 아침 도어 스태핑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한다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죠. 이 사실과 다른 보도라는 것은 MBC가 처음에 자막에다 이 바이든을 적시를 해서 마치 바이든과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데 대한 경고입니다. 그와 관련한 나머지는 진상이라든가 이 부분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첫 기사를 내보낸 MBC 뉴스의 보도 경위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여권에서 진상조사 요구가 앞으로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말도 합니다. 전 세계 초강대국 두세 개를 제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하게 자국의 능력만으로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다. 동맹이 필수적이다. 해당 논란이 이 국익과 동맹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순방 전체에 대해서는 이 대한민국이 자유, 인권, 평화, 법치라는 보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로서 국격에 맞는 책임을 이행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나라와 외국 기업 등의 합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도록 밝혔다는데 의의를 두고 싶다,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다른 언론에서 이 순방 성과는 그냥 무조건 묻어버리고 이 가짜뉴스만 막 보도를 하는 데 대해서 직접 본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48초 바이든과 그 환담, 여기에 대해서도 가짜뉴스가 막 쏟아졌는데, 이 국민이 관심을 갖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전기자동차,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세제 특혜에서 배제된데, 그 문제는 장관급 선에서 하고 바이든 대통령과는 최종 컨펌만 하기로 하자고 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우리 기업에만 별도로 불이익을 가지 않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또 한일 회동에 관해서도 쭉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본인이 직접 바이든과 미국 의회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확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자막으로 달아서 보도한 MBC는 이 입장을 밝혀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그 해외 순방 때는 여러 가지 숱한 가짜 뉴스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이른바 비속어 논란, 뉴욕 발언, 이것도 처음에 MBC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하면서 이 바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자막까지 달아서, 또 EXX 바이든 이 자막까지 달아서 처음에 내보냈기 때문에 이 많은 언론이 그대로 따랐었고, 심지어 저도 첫 이 소식을 전할 때 그 원어를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자막을 단 것, 그리고 그 자막을 단 것을 토대로 작성된 기사를 보고 제가 이렇게 평론을 하느라고 조금 핵심에서 비껴나가는 그런 그 평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 사실 그 음성은 일부 전문가들도 판독 불가 이 판정을 내렸는데,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그 발언을 마치 크게 어떤 뭐 정식 회의 같은 데서 한 발언처럼 그렇게 자막을 달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가짜 뉴스들, 바이든과 뭐 48초 스탠딩 한담, 뭐 굴욕, 뭐 야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유엔 회원국 193개 나라 중에서 단독 면담한 정상은 5개국이다. 가짜 뉴스다. 그리고 탁현민 씨 어전 뭐 전문가를 자처를 하는데, 탁현민 씨가 뭐 얼굴이 떠온 일이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렸죠. 이
그 조문록을 쓸 때 다른 나라 정상들은 다 오른쪽에 썼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만 왼쪽에 썼느냐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거 가짜였습니다. 다른 나라 일본 왕부터 왼쪽에 쓴 국가 정상들이 많았죠. 그러니 망신을 주기 위해서 없는 일도 막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어준 씨도 그 김건희 여사가 이 베일이 달린 모자를 착용을 한 데 대해서 그 엘리자베스 여왕 국장 때 그것은 무슨 로열 패밀리들만 쓰는 것이다. 이렇게 또 가짜 뉴스를 본인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막 퍼뜨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겉멋이 들었다 이런 소문을 내기 위한 건데, 자 그것도 가짜 뉴스. 이 다른 나라 정상 부인들도 여러 사람이 그런 그 차림을 했었고, 또 심지어 엘리자베스 여왕 그 조문 참배죠. 참배 취소를 이 무속과 연결을 했는데, 그것은 어제 제가 전해드린 대로 실제로 그 민주당 당직자들이 막 그 무속 때문에, 그러니까 천공이 이 유튜브 강연에서 무슨 뭐 탁한 기운이 묻어올 수 있다. 이 유튜브를 듣고 뭐 참배를 안 했다. 이런 식의 엉터리 주장을 했는데, 이 천공의 유튜브 강연 내용을 보면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막 번지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하고 또 억울하고 그런 그 감정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 언론에 대해서 경로했다 이런 지금 말도 들리고 있고, 조만간 지금 완전히 기울어진 언론 환경,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정권은 바뀌었는데 세상이 바뀌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기울어진 언론 환경, 특히 공영방송을 진보 좌파 세력이 완전히 장악을 했고, 일부 언론 매체도 다 특히 민노총 계열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산뜻하게 하는 것을 지금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언론 환경을, 비정상적인 언론 환경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오늘 그 조간 기사에서도 자 그런 부분들이 얼핏 비칩니다. 이 해외 순방을 놓고 이재명 그런 이야기를 어제 했죠. 불의를 방관하는 것은 불이다. 자, 이재명이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당정대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 고위 회의가 있었죠. 거기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발언 논란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이렇게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언론 환경과 관련해서 뭔가 좀 조치들이 취해질 것 같은 그런 전조가 보이는 겁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 XX 바이든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명시적으로 보도한 내용이 의도된 조작이다. 자, 이런 이야기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MBC를 직접 진행을 했죠. 처음에 이 자막을 단 MBC가 보여준 행태는 신속한 보도가 아니라 신속한 조작이었다. MBC 뉴스는 정치투쟁 삐라 수준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대통령실이 비속어 논란 관련 입장을 아마 오늘 중으로 뭐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 동아일보는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되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참모들에게 파악한 결과 문제의 발언이 나올 상황이 아니었고 대통령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 사안이 외부에 알려진 시간이나 경위에도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복수의 소리 분석 전문가에게 확인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자, 그래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코멘트가 나온 겁니다. 가짜 뉴스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민생을 더 힘들게 한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한 말입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 이 MBC 노조에서도 제3노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보시면은 MBC 노조가 박홍건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가 처음에 이 발언을 했죠. 이 XX 바이든 발언을 했는데,
그 윤석열 발언을 박홍근이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박홍근이 비판한 그 시간보다, 그 시간이 MBC가 처음 보도한 시간보다 빨랐다. 자, 보도가 나오기 전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보도 내용을 미리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당 회의에서. 그렇다면은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다. MBC 안에. 아직 제작은 했지만 보도가 되기 전인데 그것을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회의에서 이야기했으면 MBC와 직거래를 하는 라인이 있다. 그건 결국 정원 유착, 민주당과 MBC의 유착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MBC 간의 정원 유착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진실을 밝히라. 이렇게 MBC 노조, 제3노조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풀 기자, 그 대통령실을 대통령 해외 순방을 취재했던 기자들 중에 몇 사람이 풀 기자를 형성했는데 그 풀 기자 중에서도 그 회의가 끝나고 바이든과 환담이 다 끝나고 나오는 그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 기자는 직접 찍은 기자가 MBC 카메라 기자입니다. MBC의 A 카메라 기자였는데 MBC가 첫 보도를 하기도 전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 공식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나온 경위가 의심스럽다. 자, MBC 노조의 설명입니다. A 기자가 뉴욕에서 송출 영상을 본사로 보낸 시점은 한국 시각으로 22일 오전 6시 28분에 자기가 찍은 것을 MBC 서울 본사로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MBC 디지털 뉴스가 그것을 가지고 막 자막을 달아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는 제하의 1분 12초짜리 동영상을 최초로 업로드한 시간, 최초로 올린 시간은 그날 오전 10시 7분, 자, 6시 28분에 받아서 자막을 달아서 10시 7분에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박홍근이 그날 9시 30분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들어가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판했습니다. 그런 그 막말을 했다고. 그러면은 보도가 안 된 걸 어떻게 알았느냐? 박홍근은. 그래서 정황상으로 보면은 A 기자의 보고와 전파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 비속어 발언이 확산했을 가능성이 의심스럽다. A 기자라는 사람이 일부러 이것을 민주당 내에서도 넘겼거나 아니면은 뭐 A 기자로부터 받은 그 영상을 받은 다른 MBC 소속된 사람이 막 넘겼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보도도 하기 전에. 그리고 특히 야당 민주당 쪽에. 이 A 기자는 대선 때 MBC 뉴스 영상 국장으로 재직한 인물이다. 이렇게 MBC 노조가 밝혔습니다. 자, 그 영상을 찍는 기자들은 뭐 일선에서 하다가 나중에 데스크 가서 부장하고 국장 하다가도 또 한 번씩 영상을 찍으러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을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 출입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만약에 A 기자가 이것을 만약에 뿌렸다고 하면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이런 것을 왜곡된 내용을 전파시키는데 첫 고리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물론 A 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MBC 소속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전파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이 악의적인 아직 음성 전문가도 정확히 판독하지 못하는 그 내용에 뭐 이 XX 바이든 이렇게 자막을 달아서 내보낸 건 정치적 의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전에 알았다. 이것이 만약에 밝혀지면 엄청난 사건이죠. 이 정원 유착 사건입니다. MBC 노조는 대통령이 혼자말 비슷하게 한 말을 밑거림 현장음으로 녹취해서 이것을 공개하면서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하시켰다. 그 책임은 엄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 우리 MBC 디지털 뉴스는 해당 음성을 3번 후미에 반복하는 악의적 편집의 동영상을 만들어냈나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일 오전 9시 20분을 전후해서 SNS와 온라인에서 윤 대통령 발언 내용뿐 아니라
해당 영상이 돌면서 발언의 진위를 충분히 확인 가능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SNS 돈 영상은 자막이 안 달렸죠. 자막이 안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막이 안 달린 상태에서는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9시 20분에 SNS에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이 박홍근이 그 참석한 회의는 9시 30분에 시작됐죠. 그럼 20분에 막 돌아다니는 걸 회의 들어가기도 바쁜데 그걸 다 체크를 해서 들어갔다. 또 말도 안 되는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MBC는 최근에 이 MBC 사장 박성재 사장도 논란이 됐죠. 박성재 사장은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그때 있었던 MBC 파업을 주도를 했습니다. 노조위원장으로 주도를 해서 해고가 됐었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면서 복직을 해서 보도국장, 사장까지 지내고 있는데 보도국장 때도 김어준 프로에 출연을 해서 그때 이 조국 수호 집회에 모인 이 청중이 딱 봐도 100만이다. 보도국장이 딱 봐도 100만이다. MBC 보도국장이 다른 김어준 방송에 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죠. 그리고 MBC는 이명박 정부 강우병 사태 때도 가짜뉴스를 보도를 해서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대선 때 또 김건희 여사 불법으로 녹취된 음성 파일 유튜브 진보 성향 유튜브의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한 그것을 덫에 걸려서 불법으로 녹음이 됐는데 그걸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채널A 그 보초팀 기자 사이에 밀착 의혹 이것을 제기를 한 것도 MBC입니다. 그때 검은 유착 보도 했는데 이것도 다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죠. 자, 그런 MBC, 그러니까 MBC가 지금 대표적으로, 지목이 되고 있지만은 MBC뿐이 아니라 지금 KBS를 비롯해서 여러 매체들이 완전히 문재인 정권 때 딱 포진한 사람들이 계속 꾸려나가면서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조롱을 하는 이런 기사들을 또 가짜뉴스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그 상황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탁현민, 이런 이야기도 아무 검증 없이 언론이 그대로 받아서 내보내고 또 그것이 아닌 것이 발각되면은 그래 아니면 말고 이러고 그냥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순방 기간에 그걸 뼈저리게 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치가 곧 나오겠죠. 당시에 MBC로부터 음해를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돼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제가 조금 전에 소개드렸다시피 불의를 방관하는 것은 불이다. 이의를 원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된다. 무슨 총동원령을 내리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하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보신을 위해서죠. 지금 여러 군데서 수사 칼날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든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을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형수 욕설 같은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니죠. EXX 가지고. 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수사가 상당히 좀 더딘 감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활발한다고 하지만은 여태까지 쫙 해왔던 건데 왜 이렇게 더디나. 그래서 이 수사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자, 한겨레는 이런 기사를 사이면에 실었습니다. 이것은 비판한다고 실은 기사인데 이재명 수사에 척근 안 친 한동훈 사실상 수사 지휘하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해서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한다. 이런 양식의 기사인데 그것은 놔두고 일단 그 내용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재명을 겨냥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데가 수원지검 2차장입니다. 근데 수원지검 2차장을 원포인트 인사를 해서 바꿔버렸습니다. 김형록 2차장이 감사원 법률 전문관으로 옮겼고 수원지검 2차장 자리에 김영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직무대리로 발령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전임자 김형록 지금 법률 전문관, 감사원 법률 전문관이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는 거죠. 질질 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은 좀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를 넣은 겁니다. 이 수원지검 2차장 산하에는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그룹 행정사건 이런 것을 지금 다 총괄 지휘하는 데죠. 그래서 김영일 지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특별수사 직계 라인의 일원이었다. 윤석열 사단이라는 이야기죠. 한동훈 장관이 그때는 중앙지검 3차장으로 인질수사를 총괄했고 그 아래에 김영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 1 담당관을 맡았다. 자, 그러니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검사를 지휘부에 앉혔다. 그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죠.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한미 항공모함을 동원한 훈련을 5년 만에 실시하는데 그것을 겨냥한 도발이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김정은의 눈치를 살피면서 관계를 좋게 해보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눈치 보기가 급급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또 김여정으로부터도 그렇게 욕설에 가까운 문재인을 겨냥한 욕설에 가까운 말을 듣기도 했죠. 자, 그런데 문재인이 지금도 그때 성과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김정은은 문재인을 패싱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나왔습니다. 자, 그 전에 세계일보는 오늘 기획 기사로 남북 대화에 매달려서 문재인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최소 6명을 외면을 했다. 북한에 우리 국민이 지금 억류되어 있는데 김정은 눈치 보느라고 송환을 해달라는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아예 말도 꺼내지 않았다. 자, 세계일보가 이 기획 기사를 실었습니다. 관련 해설 기사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김정은 1차, 2차 회담 때는 논의를 했는데 비핵화 협상이 교차하게 빠지자 3차 회담 때부터는 요청도 안 했다. 대화 촉진을 위해서 배제했다. 그래서 국민보호 의무 소홀 위반, 이 자료는 태용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이겁니다. 중앙일보가 사회면에서 외교안보면에 썼는데 김정은이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직후에 문재인과 평양공동선언을 한 그 직후에 트럼프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비핵화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과도한 관심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불필요하다. 왜 이렇게 자꾸 끼어드냐. 나와 각하, 그러니까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해야 하면 될 거를 왜 문재인은 자꾸 눈치도 없이 끼어드느냐. 이런 친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은 본인이 5년 동안 남북관계를 잘해서 전쟁을 막았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오고 간 친서 27통의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전현직 주미 특파원 모임이 있는데 한미클럽, 여기서 발행한 개간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를 통해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주고받은 27통의 친서 전문을 공개를 했는데,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19년 8월 5일자 친서에서 김정은이 한미연합훈련 반대 의사를 트럼프에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나는 분명히 기분이 상했고 한미 연합훈련을 해서 이를 각하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 실무급 양자 협상을 앞두고 도발적인 연합군사훈련이 취소 또는 연기될 것으로 믿었다. 이렇게 하면서 쫙 불만을 표출을 합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6일 평양에서 돌아온 대북 특사단은 우리 언론에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 김정은이 실제로 트럼프에게 이렇게 불만을 표출했는데 또 같은 일을 놓고 대북 특사단은
이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말했다고 이런 그 전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한미연합훈련이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 김정은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은 한미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말했다고. 근데 실제로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진서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김정은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협상에 관여하지 않길 바라는 의중도 드러냈다. 김정은은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 불과 이틀 뒤에 보낸 9월 21일자 친서,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향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각하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한다. 지금 문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좀 빠져라 이거죠. 그런데 그런 눈치도 없이 마치 그때 한반도 운전자론, 뭐 본인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다. 본인이 뭐 핸들을 잡고 있다. 문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저 운전자고 뭐고 좀 빠져라. 우리끼리 이야기 좀 하게. 이렇게 과정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일반 그 정치 이야기가 지금 상당히 쏙 들어갔습니다. 해외 순방에 대한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일단 이번 주 28일 운명의 한 주 이준석이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 심리 28일 열리고 당윤리위원회 이준석 추가 징계도 같은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 관련 증거 인멸 고사, 무고 이런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도 또 이러면은 이번 주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 수사를 해왔고 그때 성매매 그 혐의 그리고 알선 수재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 됐기 때문에 불송치로 결정을 내렸지만 이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쭉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주중에도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무고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면은 윤리위가 추가 징계에 나설 명분을 얻을 수가 있고 추가 징계는 제명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에게 이번 주에 최악의 결과 3개가 닥칠지도 모릅니다. 뭐냐면은 제명, 기소, 기각. 제명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완전히 제명을 당하는 것이고 기소는 경찰의 추가 소환, 아마 추가 소환도 있을 가능성이 있죠. 추가 소환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이 법원에서 이번에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준석에게는 삼중고가 닥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지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이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죠. 괜히 끼어들었다가 제명하는데 명분만 보태줄까 봐 끼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며칠 만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무슨 또 당원 가입 독려를 하는 그런 그 글만 달랑 올렸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